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67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은 433명, 해외 유입은 34명을 기록했습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이 이루어질 중앙예방접종센터가 준비 작업을 마쳤습니다. 오늘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병원 종사자 등 의료진을 최우선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의료진 백신 접종은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이내에 전국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염 취약시설로 꼽히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접종도 이르면 이달부터 진행됩니다. 의료진들은 코백스를 통해 확보한 화이자 백신 약 6만 명분을 맞을 예정이며 요양병원에서 접종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분기 중 서비스 산업 중장기 비전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어제 서비스 산업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물창고로 향후 30년을 책임질 미래 먹거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서비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제조 서비스업 간 차별 개선, 전방위적인 인프라 혁신, 유망, 생활 밀착형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 발전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토지 수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토지 수용 문제가 해결되면 재개발 사업이 훨씬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공공재개발 등의 경우에 한해 주민동의 비율 같은 토지 수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고려해 토지 수용 대상자에게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증권인재개발원과 KG제로인이 어제 주식운용 능력평가 자격시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운용 능력평가 시험은 필기시험 9회, 실기시험 3회로 진행되며 합격자들에게 금융권 취업 시 도움이 되는 직무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실기시험 응시자 전원은 모의투자 6주 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주식 운용 능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성과평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증권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주식운용 능력평가 시험은 이번 협약으로 KG제로인의 펀드평가 모델을 주식에 대입하게 되며 양사는 스맷 시험의 공동 주관사로서 자격 검정을 진행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의 선행 매매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어제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융투자 측에 이 대표의 혐의 등이 담긴 검사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 제54조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상당수 위원들은 완화적 통화정책이 자칫 계층 간 불평등을 키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의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 한 위원은 그동안 경기 침체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 정책이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이자 비용을 낮춰 소득 분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물 경제의 회복 속도에 비해 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며 완화적 통화 정책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앞으로 소득 재분배나 자산 불평등 문제를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